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헬기 사격이나 계엄군 발포와 같은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며 지난 2019년 말 출범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 만큼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낼 것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선행조사에서 밝혔거나 밝히지 못한 미해결 과제에 대한 쟁점 분류가 거의 끝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장담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인 12월 26일,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위가 맡은 사건 중에는 최초 발포 경위, 헬기 사격 등 국민적 관심사인 직권 사건은 21건이지만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등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를 요청한 사건은 132건인데 이 중 20여 건은 활동 종료가 임박한 최근에서야 조사가 시작돼 기한 안에 결론을 낼지 걱정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이의 신청 기간을 고려해 활동 종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조사위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132건의 신청 사건을 모두 끝낼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5.18의 책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는 일정을 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10월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을 해서 보도가 돼 논란이 일자 조사위가 사실이 아니라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종료 시간은 다가오는데 혼란이 계속되자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나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팀이 돼서 이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조사가 더디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사업이 늦어지고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원들은 지난 1일 비상회의를 열고 안종철 부위원장에 대한 사직 권고안을 냈는데 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9월 제도 개선 이후에도 오남용 사례가 허다합니다. 증빙 자료 하나 없고 장부와 영수증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도 제도 개선 이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의 탐사보도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시행 이후인 2017년 12월 부산지검의 특활비 자료입니다. 12월 28일 50만 원씩 2차례 특활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50만 원짜리 영수증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월 26일 60만 원 지출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달 총 48건의 특활비 지출건 가운데 11건, 318만 원에 해당하는 특활비 증빙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다른 지청도 마찬가지. 집행내역 기록부에 10만 원 지급됐다고 기록했는데 지급 영수증은 없습니다.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회계입니다. 없어가지고 복사 과정에서 뭐 누락이나 실수는 아니고. 관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 고검은 무려 1,330만 원의 특활비를 한날 집행했습니다. 같은 날 서부지청도 168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동부지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지막 집행된 특활비 금액이 모두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산 고검과 동부지청은 집행 내역 확인서 작성조차 생략했습니다. 매년 남은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연말 예산 털기로 보입니다. 1년에 돈 남는 것들을 불용할 수는 없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한번 뒤집는다. 이런 추정을 안 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됐는데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니까. 증빙 서류 누락에 연말 몰아털기.
특수활동비 감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 구역에 짓게 한 산학연 클러스터 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분양을 마친 땅인데도 건물을 세우기는커녕 아직까지 방치된 곳이 허다합니다. 오늘부터 그 실태와 원인을 연속 보도합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사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민간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 분양을 받은 곳인데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는가 하면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곳은 더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모두 84개 필지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이미 분양이 됐는데요. 문제는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 46개 필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하루도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이게 클러스터 부지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민간 기업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업을 멈추면서 도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클러스터 분양을 전제로 그리고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오만인데 일단 인구 유입도 지금 정체 상태에 있고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전라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은 이들 기업이 경기 침체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은 수년째 공문 등을 통해 착공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지역 발전을 고대하는 지역민의 바람과 담당 기관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이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무빙과 영화 밀수가 전남을 배경으로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전남이 지닌 자연 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본 걸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낡은 건물 안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 방치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드라마를 찍었던 곳입니다. 순천 승주읍에 위치한 제일대학교 옛 캠퍼스 건물로 1980,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요즘 OTT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한 무빙의 주요 배경인 국가안전기획부를 그려낸 장소입니다. 지난해 카지노와 무빙 등 작품 3편을 촬영했고 올해도 최근 드라마 한 편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근 전남을 배경으로 한 영상 작품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봉해 관객 500만 명을 불러 모은 영화 밀수는 여수 백도 앞바다를 비롯해 순천 드라마 촬영장, 목포 용당구두 등 전남에서 대부분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을 화면에 담은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152편으로 전남이 지닌 자연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을 유치했었을 때 실제로 그들이 쓰고 먹고 자고 간 체류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상영을 하게 된다면 홍보 효과들이 꽤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작품 흥행으로 전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상위원회는 촬영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과 제작진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 조영범 판사는 한양과 KNG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